이거는 좀 저희가 시스템으로 봤을 때 BMS랑 BMS 쪽에서 DDC로 구성하는 방식과 그 다음 슬라이드에 PLC로 구성하는 방식을 표기를 한 도표입니다. 일단 구성은 전부 다 연결해서 쓰는 방식이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고 지금 단일 화면에서 제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시스템이나 어떠한 다른 서드 파티가 붙는다 하더라도 제어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아까 지금 얘기 드린 것처럼 지금 BMS랑 EPMS를 결합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놓은 상태이긴 하지만 이 PMS는 그 강의에서 얘기가 더 자세히 해주실 예정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식으로 한 개의 그 페이지를 통해서 운영자가 제어하고 운영자에게 친근한 그런 솔루션을 제공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아까 처음에 얘기 드린 것처럼 DDC랑 PLC 간에는 격차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게 속도적인 측면 그리고 처리할 수 있는 캐페어 자체가 DDC나 PLC나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아까 앞장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물리 이중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요 한 가지의 차이 때문에 선택의 기로가 갈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 두 가지의 시스템을 같이 병행해서도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물리 이중화가 되어야 되는 PLC 단에서 물리 이중화가 되는 PLC를 구성을 하고 밑에 좀 중요도가 떨어지는 논 크리티컬 부분에 대해서 DDC를 연결해서 실질적으로 연결하는 방식은 뭐 IC 62850을 쓸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TCP IP를 통해서 IP 방식으로 해서 리던더시를 구축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DDC와 PLC를 쓰는 하이브리드 타입도 가능하다라는 점을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시는 그 도표처럼 실질적으로 그 크리티컬하지 않은 주차장에 배수 펌프가 있다고 했을 때 이 배수 펌프에 들어가는 연결 포인트를 PLC로 연결 바로 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사용되는 포인트를 좀 저렴한 DDC를 이용해서 연결을 하고 이 DDC에서 PLC로 연결하는 부분을 TCP IP 방식으로 해서 여기 이 실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다 하면 이 실 안에 있는 DDC만 교체를 하면 되는 식으로 구성하는 방식도 고려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설계 방식을 적용을 하는 현장도 있긴 한데 이 방식을 채택하는 이유는 직관적으로 이 실 안에서 일어나는 장비들의 컨트롤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 작은 실이 있고 여기 안에 배기팬, 급배기팬이 하나씩 있고 그리고 여기에 조명이 좀 들어간다고 했을 때 이 세 가지를 제어하기 위해서 PLC로 연결하는 방식보다는 이 실 안에 있는 조그마한 판넬을 통해서 PLC로 전부 다 신호를 넘겨서 한꺼번에 제어하는 식으로 가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용어를 LMCP라고 하는 케이스도 있지만 이런 판넬 명칭 같은 경우는 각 현장별로 모든 명칭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각 룸에 대해서 제어를 하는 방식을 연결하는 방식으로도 볼 수 있고 지금 현재 한국에서 주로 선호하는 PLC로 모든 걸 연결하는 방식도 고려를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질문 주셨던 내용 중에 아까 PLC랑 그 DDC를 쓰는 거 얘기를 하셨고 그 공조기 연결 방식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아까 저도 얘기 드린 것처럼 DDC를 이용하는 방식을 이런 식으로 각 룸에 대해서 제어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좀 드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도식을 본다고 하면 지금 각 망에 대해서 전부 다 시스템이 이중화로 해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떠한 부분의 서버가 죽는다 해도 다음 서버가 살 수 있고 어떠한 리포트를 통한 서버가 죽는다 해도 다음 서버가 살 수 있습니다. 그 외적으로 아래쪽에 있는 PLC 하나가 죽는다 해도 구성을 살릴 수 있고 RIO가 죽는다 해도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을 하면 각 층별로에 있는 모든 구성은 수직 개통도상으로는 모든 구성이 링 구성 겸 리던던시 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구성이 가장 기본적인 구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위에서 보여드렸던 DDC 구성이랑은 좀 느낌이 다르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여기에서는 1대1로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리던던시 이중화 적용이 안 되지만 다음 장 슬라이드에서 보이는 것처럼 PLC를 구성하면 물리적으로 이중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현재는 많이 선호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내용을 좀 제가 설명을 원래는 그 BMS랑 EPMS 판넬 구성이 지금 좀 별도의 시스템으로 보통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한국은 기계전기 통신이 모두 각 영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BMS는 기계 영역, EPMS는 전기 영역으로 보기 때문에 서로의 별도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에서는 BMS든 EPMS든 모두 다 컨트롤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판넬이 왜 별도로 넣느냐. 외국 텐더들은 아니 너희 왜 두 개의 판넬로 하나면 되잖아 라고 역으로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거에 대한 오너십을 누가 가져가느냐. 그 내용을 정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한국에 맞게끔 좀 얘기를 하지만 잘 안 먹힐 때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판넬을 지금 따로 별도로 표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글로벌에서는 하나의 판넬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으로 가게 되면 CPU를 공유를 하기 때문에 CPU에 대한 비용이 절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CPU를 공유한다고 했을 때 리던던시가 구성이 안 되느냐. 지금 여기 보이는 이 판넬 자체가 각 건물에 대한 수직 개통도라고 봤을 때 이쪽에 있는 라인에 들어가는 PLC 판넬과 이쪽에 들어가는 PLC 판넬은 아까 앞서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연결이 됐고 링 구성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양쪽 단에 하나씩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 하지만 지금 별도로 가게 되면 여기도 2개, 여기도 2개이기 때문에 총 4개의 CPU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로 묶을 때와 2개를 전부 다 시스템을 쪼갤 때 어떠한 컨트롤이 좋으냐는 일단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설계단에서 어떠한 아키텍처로 가느냐에 따라서 좀 결정이 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판넬을 면수를 줄이게 되면 그만큼 공간 확보도 되고 건축물에 들어가는 부하단도 줄어들기 때문에 건물에 들어가는 부하가 줄면 내가 넣을 수 있는 비용 자체를 줄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공사나 이런 거 볼 때는 들어가는 건축물의 철근 혹은 들어가는 배관, 배선에 대한 무게까지 고려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하면 그만큼 공기도 줄일 수 있고 그 공기를 줄이는 건 전부 다 베네핏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BMS랑 EPMS를 커미셔닝 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아까 얘기 처음에 드린 것처럼 8에서 10개월 정도 소요가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BMS, EPMS 들어가는 투입 시점은 6개월, 짧으면 4, 5개월 이 정도까지로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시스템이라기보단 한꺼번에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보시는 게 더 유리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앞서서 얘기를 좀 강조를 드렸던 부분인데 CMS라고 해서 칠러를 분리해서 구성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도식을 본다고 하면 지금 BMS 영역과 여기는 지금 FCS라고 해서 그 퓨어 컨트롤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 발전기에 들어가는 연료를 어떠한 식으로 제어하느냐의 시스템을 3가지로 구분을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3가지를 구분하는 케이스는 흔하지는 않고 실질적으로는 BMS가 전부 다 모두 다 관할한다. 하지만 발주처는 우리는 칠러, 연료 빼줘 라고 했을 때는 이러한 식으로 구성이 돼야 되고 실질적으로 CPU가 BMS면 2개만 있으면 되지만 지금 CMS 그리고 FCS 퓨어 컨트롤 시스템을 통해서 지금 CPU가 추가적으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스템 PC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떠한 이머전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시스템이 추가적으로 들어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CMS를 별도로 분리하는 건 지금 보통 M사에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좀 요구사항이 많이 나오고 있는 컨셉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BMS 쪽에서 모두 다 관할을 해도 되냐 안 되느냐는 아까 처음부터 얘기 드린 아키텍처 단에서 어떠한 식으로 구성을 가느냐, 그게 가장 중점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 PMS, EPMS에 대한 아까 구성을 좀 보여드리는 건데, 리던더시 구성을 했을 때 어떠한 식으로 구성을 가느냐를 좀 표현을 해드린 겁니다. 일단 서버 단에서 전부 다 이중화로 들어가고, 스위칭 허브에서도 들어가고, 지금 L3, L2, 그리고 레벨에서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CPU, 그리고 리모트 IO라고 하여 각 장비별로 판넬에 그 접점을 받아서 그 CPU로 올리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각 냉동기가 있다고 하면 냉동기 앞에 냉동기에서 올라오는 신호들이 많기 때문에 그 냉동기에서 나오는 신호들을 리모트 IO를 통해서 모든 신호를 리모트 IO가 전부 다 취합을 해서 CPU로 보내주는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리모트 IO와 CPU 간에 연결되는 케이블은 단 한 가닥. 그리고 리모트 IO끼리는 또 리던던시 구성이 되기 때문에 링 구성을 통해서 리던던시를 한 번 더 확보할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리모트 IO라는 용어 자체는 좀 보편적으로 쓰이는 용어이기도 하고 주로 쓰이는 장비들은 포인트가 많은 장비들, 예를 들어 공조기라든지 혹은 냉동기라든지 혹은 냉각탑,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리모트 IO를 적용하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도식은 지금 데이터 홀이 있는 각 층에 있는 한 층을 예시로 좀 든 화면인데,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있는 전기실에 대한 정보들, 그리고 여긴 배터리실에 대해서 가스 센서를 올라오는 것들, 그리고 핫 존에 대한 온도, 그리고 콜드 존에 대한 온도를 전부 다 표기를 해 놓은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데이터 홀에서 지금 온도 센서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리 규격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 규격에 맞게끔 설계를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 정도 면적에 들어갔던 데이터 홀에 온습도 센서만 한 50개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리 규격상으로 해서 들어간 거고, 일반 건축물이 이 면적이면 2개면 들어가면 됩니다. 하지만 데이터 홀은 IT 부하에 대한 핫존, 그리고 콜드존에 대한 제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각 열 부하가 어디서 많이 나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각 센서들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 센서들을 연결하는 방식도 양쪽에 있는 모든 허브로 연결을 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연결을 하느냐, 뭐 1번은 오른쪽, 왼쪽, 2번은 왼쪽, 이런 식으로 약간 교차 형식으로 해서 어느 한쪽이 죽었다 해도 그 부분에 있는 온도의 값을 로스트하지 않는다 라는 식으로 컨셉을 잡게 됩니다.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아까 앞서서 얘기 드린 것처럼 BMS랑 EPMS 판넬이 한 판넬로 이루어져 있는 판넬이기 때문에 각 층에 있는 지금 EPMS 영역까지가 지금 같이 포함되어 있는 도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IT 부하 쪽으로 들어가는 PQ메타, STS에 대한 신호값도 양쪽 판넬로 들어가게 되는 도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 도면에는 잘 보이진 않지만 원래는 아까 얘기했던 그 가스 디텍팅에 대한 부분도 여기엔 반영이 되어 있는 현장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 있는 패널 유닛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결하는 방식이 지금 점프해서 좌우로 해서 연결이 되고, 이 장비들이 연결된 CPU 간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리더너시 구성 겸 링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홀 설계를 하거나 그 컨셉 디자인을 할 때 열 흐름이 어떠한 식으로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구성을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공기가 들어오는 흐름,
그리고 어떠한 풍량이 들어오는지까지 계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열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는지를 좀 획일된 방향으로 설계를 좀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도면에 지금 제어가 안 되는 장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펜코일 유닛, 전열 교환기, 이런 거는 크리티컬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BMS를 별도 제어를 하지 않고 그냥 별도의 시스템 혹은 그냥 로컬에서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중요하지도 않고 운영자가 그냥 편의성을 위해서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PU에 반영이 되지 않아도 된다라는 가정하에 BMS에 연결이 안 된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글로벌 설계들을 봤을 때 그 부분 자체를 실질적으로 IT 부하에 들어가는 포인트들은 전부 다 BMS에 들어오고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다라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어차피 PU에 계산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각 존에 대한 설정 값을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PU 값도 달라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분석 혹은 그 벤더에서 요구하는 값을 좀 적절히 혼합하여서 PU 값을 설정한 PU 값을 도출하도록 설계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그 갈수록 고집적도 IT 서버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존에 대해서 어떻게 컨트롤할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방식에 대해서는 큰 트렌드는 지금 변화가 거의 없고 우선 방식에 대해서는 어떠한 식으로 감시를 하고 어떠한 포인트를 보고 중점적으로 제어하느냐가 가장 큰 중점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다음 장이 마지막 장인데 요 부분은 아까 처음에 얘기 드렸던 부분 중에 SO라는 부분입니다. SO라고 해서 시퀀스 오브 오퍼레이션이라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장비가 어떻게 구동되는지 어떠한 식으로 제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어떻게 동작을 하고 어떠한 상황에 멈추거나 혹은 어떠한 설정값으로 변경하는지에 대해서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인데 이 부분은 보통 발주처랑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장비 제작사와 협의를 통해서 도출을 하고 여기서 나온 데이터를 기반으로 BMS를 구축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가장 기본이 되는 컨셉들은 얘네들이 나오기 전에 이미 다 적혀 있어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